오늘입니다. 이번 키워드 오늘. 대체 무슨 일이?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쌍특검 일단 멈춤. 여야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올립니다. 네. 이 관련한 목소리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이어가 볼까요? 정의당은 그동안 법사위에서의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특검법 처리를 위한 최종 단판을 짓고자 오늘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를 내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양당 간사합의로 내일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특검법을 확정 지은 것은 정의당이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정의당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의견을 나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의아하고 이야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의 요구가 아닌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김용민 의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제대로 처리할 거라고 믿는 정의당의 현실 인식이 안타깝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정의당도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을 했다.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권 의원님, 이게 사실 특검 문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약간 이런 대결 구도가 좀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구도로 좀 변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저는 물론 이제 그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협조 안 해줄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그거 무시하고 가야 된다.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국민의힘이 어쨌든 법사위에 그거 50억 클럽 특검을 올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이제 그렇게 해서 며칠 좀 더 지연된다 하더라도 네. 정상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까지 하는 것은 되려 국민들 전체 민의를 제대로 받아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사위에 올리고 거기서 통과시키는 게 일환으로 두고 지금 전략을 좀 수정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즉각 다시 정의당과 공조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번에 만약에 50억 클럽과 관련돼서는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의당의 협조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런 얘기를 좀 보면은 약간 배신감 같은 게 좀 없잖아 느껴요. 뭐 공범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배신감까지 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유가 신 의장님, 예. 민주당에서는 쌍특검을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같이 정의당이 좀 공조를 해주길 바랬는데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발의를 또 안 했습니다, 이번에. 예, 맞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절차적 과정이 이제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을 비판하고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 가능은 하겠지만 이후에 50억 특검 이후에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날을 세우면서 좀 결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 이거는 국민의힘 측에서 일단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놓고서 이제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별법까지 고민을 한다 그런다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만에 하나 정말 국민의힘이 이 50억 클럽에 대한 어떤 국민적 감정을 두려워해서 진정성을 갖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비판 여론은 또 민주당에게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그 이후에 김건희 특검까지 절차대로 가는 것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그 역할을 좀 충분히 해나가는 모습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좀 속도 조절을 하는 표도 나쁘지 않다. 정의당과 더 공조할 일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법사위에 이 50억 특검법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또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갑니다. 관련 영상 좀 보고 오실까요?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부패 정치 보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습니다. 방탄 국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시운을 다한 불체포 특권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갖기 어렵습니다. 뭐 가결이죠 뭐. 아니,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50명 이상이 찬성한다는데 예. 민주당이 도와드려야죠. 네. 하영재 의원은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천을 하면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라 죄질이 아주 나쁜 거죠, 사실이라면. 네. 이거는 한번 좀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거는 단일 대우입니다. 네, 다들 가결은 가결이다. 무조건 통과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저거 좀 민주당 쪽 얘기를 물어보겠는데 신 의장님. 네. 민주당 쪽에서는 오늘 이게 가결이 되면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부담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가결이 되면 당연히 부담이 되죠. 사실 부결이 돼도 부담이 되고 가결이 돼도 부담이 된다라는 딜레마에 민주당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당 쪽의 어떤 역할들을 이미 하는데 힘을 또 실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이재명 대표 이전에 이제 있었던 우리 부결의 문제에 또 이어서 또 다음에 있을 또 체포동의안의 문제에서도 우리의 선택지를 또 어쨌든 축소시키는 어떤 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투표를 하게 될 때 저희 당은 당론으로 이걸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당의 입장도 굳이 표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성화 의원께서는 뭐 당연히 그럼 가결시켜 드려야죠라고 말을 해버리는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이후에 오게 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 선택지는 또 좁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를 좀 우리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굳이 외부에 우리가 이것이 맞다 그러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다 전원이 결국 가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가결이 되긴 되는데 또 하나의 이 관전 포인트가 그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또 설명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고 이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하죠. 지금 여기 보면 그동안 체포동의의 이유를 설명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지금 그동안에 이 쭉 체포동의안이 나왔을 때의 설명 어땠냐. 일단 이재명 대표 때 15분 15초였습니다. 역대 최장 이후 설명이었다. 요 직전에 이석기 이 의원 때는 6분, 뭐 5분, 4분, 3분 이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 때는 15분을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철현 위원님, 그럼 사실 여야 공평하게 해야지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15분을 얘기를 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하영재 의원한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재명, 노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혐의를 부인하고 이것이 검찰의 조작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조금 장황하지만 길게 그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천 헌금을 받고 그다음 보좌관의 월급을 떼내서 사무소 운영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검찰대에서 조작했다, 정치 보복이다 할 수도 없고 기껏한 게 지금 동료 의원들한테 좀 살려달라는 그 업소형 문자밖에 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영재 의원이 사실 신상 발언을 하게 되면 뭐 이 동의를 받지도 못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하영재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지 않게 되면 네. 한동훈 의원이 나와서 아주 짧게 뭐 이 어떻게 보면 1분 정도 될 수도 있죠. 아니면 하영재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한다면 네. 조금 더 길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한 2개의 버전을 준비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래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 변호사님. 이거는 공소 사실이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5분 15초가 된 것은 네. 150장이나 되는 내용을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공소사실이 길어진 너무 것이죠. 많아서. 그 반면에 지금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사실이 10장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측컨대 네. 4분 10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분 10초까지 4분 10초까지 찝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기사 좀 같이 빨리 보도록 할까요? 네, 검찰 노웅래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사실 노웅래 의원도 좀 전에 또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었죠. 기소를 했는데 부결 석 달 만에 기소를 했습니다. 역대 최장이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최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 3개월이나 걸린 걸까요? 결국 6천만 원 외에 네. 뭉칫돈 3억 원 그거 현금 출처 계속 추적하는데 네.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그럼 못 찾았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현금 3억에 대해서는 네. 지금 뭐 기소를 못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수사가 좀 답보 상태에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천만 원이 적은 게 아닙니다. 실제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은 한 6년 내지 7년 정도의 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걱정됩니다, 사실. 걱정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신 의장님 짧게. 예, 검찰이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3억 현금 출처 수사, 그거에 대한 충분한 증거 없이 그럼 체포동의안 던진 겁니까? 그때 당시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은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모르고 던졌다면 무능한 것이고요.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일단 정치적으로 던져보자 그런다면 스스로가 정치검찰인 것을 드러낸 것이죠. 노웅래 의원에 대한 어떤 불법과 여부를 떠나서 검찰 이런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정치검찰 아니야 라고 보여지게 만드는 자꾸 그런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